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는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동맹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 또 유럽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3일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만나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 대가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는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동맹 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It is a geopolitical thing which is going on. The US realizes that, the European side of NATO realizes that, it is China, North Korea, Iran all getting connected to Russia. And the US is also under threat now with the long-range nuclear long-range missiles coming out of North Korea maybe in the future, thanks to all the technology the Russians are delivering. 리터 사무총장은 또 러시아가 북한을 비롯한 적국들과 계속 연계를 하고 이 같은 영향이 지역을 넘어 국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그것은 우크라이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영향과 나토 전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또 나토와의 협력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양측 간 협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면서 국제 안보를 위한 양측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For so many reasons, we have to stay connected. I'm a staunch transatlanticist. I absolutely believe that the best thing the West can do is to stay united. And I know that the same thinking is still prevalent in the US, including in the White House.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지원하고 장비와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영국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안보와 방위를 위한 미국, 유럽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That it's important that we work with both sets of partners, particularly this volatile time, where I think it's generally accepted and rightly accepted that we face a more volatile world now than we have done for many decades. So now is the time to step up on all fronts with both the US and the EU.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2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이 1차 파병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고 후방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현대전 경험을 쌓아 위협적 존재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미국과 영내 많은 국가에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북한, 또 이란을 겨냥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들 적성 국가들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미국 통신망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밤라타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로빈 켈리 하원 의원이 적성국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미국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 라우터스 법을 지난달 31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라우터스는 신뢰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하지 않은 기술을 제거하는 것의 줄임말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통신 장비들을 적성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정부와 연계된 회사가 설계, 개발 또는 제조하거나 공급한 기술에 대한 국가안보 위험을 평가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타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공산주의 중국이 미국 국민을 감시하고 조작하며 약화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라우터스 법안은 이런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좋은 발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원에선 공화당의 로 비트먼 의원과 민주당의 캐시 캐스터 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이 적성국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내용의 초당적 법안을 지난달 31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라이선스 등의 허가를 내준 기업 중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적대국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 목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공화당의 데피셔 의원과 민주당의 제키 로젠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지난달 27일 하원 발의 법안과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캐스터 하원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적국들이 우리 통신 시스템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통신 기반 시설을 보호하고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8대 의회에선 적성국들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북한의 잠재적 사이버 위협에도 대비하려는 조치를 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We know that China has, for example, hacked American communication systems, but North Korea's done hacking like that as well. So I think this is a broad attempt of the United States. We have not had the infrastructure to defeat the kind of hacking that's going on, and this is intended to strengthen that infrastructure. 베네선 임용구원은 그러면서 법안들은 현재 중국의 위협뿐만 아니라 예방적 조치를 통해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도 미리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USCC가 오는 20일 독재국가의 축,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과의 관계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3일 연방관보에 올릴 공문을 통해 위원회는 매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관계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평가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또 이번 청문회는 중국의 러시아, 이란,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평가로 시작해 중국의 이들 국가와의 경제 및 무역관계, 제재 우회와 미국과 국제 수출 통제 체제를 회피하는 중국의 역할 등을 살펴보고 이들 독재 국가들 간의 안보 및 기술 협력과 글로벌 안보에 대한 도전 과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아메리카 국가 벨리즈가 과거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선박 3척의 선적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한 유조선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지난 30일 공개한 벨리즈에 대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대북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선적 취소를 벨리즈의 주요 대북제재 이행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벨리즈 국제상선 등록국은 2020년 1월 UN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선 2척과 유조선 1척의 선박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유조선의 경우 북한 선박과 공해상에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한 것으로 드러나 벨리즈 선적을 취소당했습니다. 선박명이 공개되지 않아 이들 선박의 실제 선주 정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례로 볼 때 이들 선박은 북한 회사 또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 사업체에 의해 운용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북한과 벨리즈의 거리는 약 12,000km이기 때문에 문제의 선박 3척의 선주는 회사 사무실이나 선박의 기항 지원은 관련 없는 제3국에서 선적을 취득하는 편의 취적 방식을 이용했을 수 있습니다. 과거 북한 선박은 편의 취적 방식으로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나 시에라리온, 남태평양 나라 피지 등의 선박을 등록해 실제 소유주의 국적을 감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과 소유, 임대, 운항 등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후 북한 선박에 선적을 부과한 나라들이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면서 현재는 북한 선박의 편의 취적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벨리즈에 대한 FATF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는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벨리즈 국제상선 등록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FATF는 특히 벨리즈 국제상선 등록국이 표적 금융 제재 및 확산 금융의 요구사항을 잘 인식하고 있고 제재 회피 기술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며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유엔 제재 목록과 유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벨리즈에 등록된 선박 소유주에 대한 실사를 통해 대북 제재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건 물론 해당 선박이 제재 대상자에 의해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를 높인 뒤 13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그룹 ICG가 올해 주목해야 할 2025 감시 목록에 북한을 포함하고 치명적인 분쟁이 일어날 10개 지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국제위기그룹은 최근 발표한 유럽연합, EU가 주목해야 할 올해 감시 목록 보고서를 통해 2025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공세가 더 강화될 수 있으며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북러 군사협력,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오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유럽의 상호 연결성이 높아지면서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에게도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중요성을 띠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전반적으로 유럽연합 EU는 북한의 핵 야망을 억제하고 북한과 서방 간의 오판과 오해로 인한 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신중하게 환영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의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이 3일 제주 해군 기지에서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기동함대 사령부의 창설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식을 거행했으며 3개 기동전대와 1개 기동군수전대, 1개 기지전대로 편성된 기동함대에는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비롯한 구축함 10척과 소양함 등 군수지원함 4척이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기동함대는 적의 미사일을 탐지 또 추적하는 이지스 구축함을 다수 보유해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해상 기반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정조 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에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과 장거리 함대지 탄도미사일도 장착돼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고 지상의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기동함대는 평시 한반도 주변 해역 감시와 해상 교통로 보호, 해외 파병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유사시에는 북방 한계선 NLL 등 임무 해역에 투입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고 4일부터 멕시코 상품에 부과할 예정이던 25% 관세 시행을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셰인바움 대통령이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즉시 멕시코 군인 10,000명을 배치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히고 이들 군인들은 펜타닐, 즉 마약성 진통제와 불법 이민자의 미국 유입을 막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 달 유예된 관세에 관해 추가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과 멕시코의 고위급 대표들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도 통화하고 관세 부과 문제를 논의했으며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트루도 총리가 밝혔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소셜미디어 X에 미국의 대캐나다 관세가 최소 30일간 유예된다면서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펜타닐 차르 임명과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 투입, 국경의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 10,000명 투입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일 파나마 대통령과 만나 파나마 운하 운영권 등 양국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테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이 이날 파나마시티에서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과 하비에르 마르티네스 아차 외무장관을 만나 중요한 영내 및 국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지역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과 통제가 운하에 대한 위협이며 파나마 운하의 영구 중립과 운영에 관한 조약 위반이라는 초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대변인은 또 루비오 장관이 이 같은 현재 상황을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미국이 해당 조약에 따라 미국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또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불법 이주민 공동 송환 프로그램을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물리노 대통령은 루비오 장관과의 회동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면서 홍콩 허치슨 홀딩스와의 파나마 운하 관련 계약 등 운하 관련 중국 사업 일부에 대해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가개발처 USAID 폐지에 동의했다고 정부 효율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3일 새벽 공개된 소셜미디어 X의 토론에서 국제개발처 USAID에 관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자세히 논의했다면서 대통령은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의 전적인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이일 국제개발처 관료들이 정부 효율부의 시스템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다 정직 처분을 당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X에 공유하면서 국제개발처는 범죄 조직이며 이제 죽어야 할 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개발처에 관해 일부 급진적인 미치광이들이 운영해왔다고 기자들에게 말하고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100개국 이상에서 대규모 인도적 지원과 개발, 안보, 원조 등을 담당하는 미국 정부 기관이자 세계 최대 기부기관으로 분쟁 지역의 여성 보건과 깨끗한 식수 확보, 에이즈 치료, 에너지 안보, 반부패 활동 등에 2023년 기준으로 720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했으며 지난해 유엔 집계 기준으로 세계 인도주의 지원의 42%가량을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추적하던 친러시아 무장 조직 지도자가 모스크바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3일 오전 9시 40분쯤 모스크바 북서쪽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폭발 장치가 터져 무장 조직 지도자 아르멘 사르키샨 등 최소 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 사망한 사르키산은 러시아를 돕는 의용대 중 하나인 아르바트를 창설했고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한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르키샤는 경호원들과 함께 아파트 로비에 들어선 순간 폭탄이 터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할 때 폭발이 일어났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 매체 바자는 아파트 건물 로비가 파괴된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으며 러시아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로 규정하고 배후 세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